2024학년도 수능 연구 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화학 전지죠. 이건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양극에다가 어떤 재료로 넣을 건가, 뭐 음극에다가 어떤 재료로 넣을 건가. 그죠? 그 이온화 경향을 결정하는데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을 여기다 음극에다 놓고 이온화 경향이 작은 거를 양극에다 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조금 뭐 과학적 지식이 조금 배경 지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슈지면으로 제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좀 내용이 과학 배경이 좀 필요해요. 화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뭐 배터리, 그죠? 2차 전지 이 부분이 조금 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니까 조금 그 교육부에서 조금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중요시할 것 같아서 이제 그죠? 이슈 지면을 올립니다. 내용은 뭐 꼼꼼히 보면 어렵진 않은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꼼꼼히 보면 뭐 읽혀지긴 하는데 순간순간 조금씩 이제 과학 배경이 필요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화학 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는 화학 전지의 한 종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화학 전지에 어떤 정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그죠? 화학 반응으로 화학 전지라고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건전지. 그러니까 말랐다는 얘기지. 물기가 있으면 이거 뭐 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건전지인데 물이 나왔다.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것도 뭐 화학 전지 한 종류래. 그죠?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거꾸로 끼면 안 됩니다. 거꾸로 끼면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작동 안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에다 껴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껴라는 대로 껴야 되겠죠. 이는 화학 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며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 왜 거꾸로 끼면 안 되느냐? 그죠?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전극이 양극이냐 음극으로 나뉘는데, 양극은 뭐냐? 전자를 얻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는 거고, 음극에는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전자를 얻는다, 그게 환원이 일어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전자를 잃었다라는 것 자체가 산화가 일어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양극에는 좀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고, 음극에는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 있다. 그래갖고 전자를 내놓는 음극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갔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음극, 여기는 양극,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전류는 반대죠. 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이제 전류다. 전류는 뭐 그냥 우리 인간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뭐 특별히 뭐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자는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 실제로. 그죠?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양극과 음극은 또 전극은 이제 금속의 어떤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온화 경향이 우리 뭐 통합 공학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내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잘 내놔. 전자를 잘 내놔. 요게 이제 이온화 경향이 큰 거고, 이거는 이제 전자를 잘 안 내놓는 금속들이죠. 그죠? 요거에 따라 그러면 잘 내놓으니까 이거 음극으로 쓰면 좋겠네. 잘 안 내놓으니까 양극으로 쓰면 좋겠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극을 전극을 결정을 한다. 전극에 들어가는 재료를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온화 경향을 다시 한번 설명하네요.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그렇죠. 이온화 경향이 뭐냐 그러면은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 요 놈들이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전자를 내놓고 이렇게 ZN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그러니까 얘들은 전자를 잘 내놓는다. 얘는 전자를 잘 안 내놓는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건 정도.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잘 내놓는다는 얘기죠. 반응성이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녹아서 이제 장이온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를 내놓으면 양이온이 되겠지 뭐.
근데 금속 자체가 음이온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금속이 대부분의 금속은 이 주기율 표에서 이쪽 부분에 속하죠. 그래갖고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강한 거를 우리가 금속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예외도 있지, 예외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속이라 대부분의 금속들은 그렇다. 근데 전해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해질은 뭐 전류가 흐르니까 녹아서 물에 녹아서 전해질 용액은 그죠?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게 될 수 있는 상황. 을 만드는 용액을 전해질 용액이라 그러고 전기가 안 통해 물에 녹긴 하는데 그 녹아 있는 물에다 전기를 꽂으니까 전기가 안 통한다. 이건 이제 비전해질이라 그럽니다. 그죠? 비전해질 같은 예를 들면 녹말 같은 거는 그죠? 물에 녹는데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제 전기가 쉽게 통하게 해주는 거고 거기다가 뭐 이온화 경향이 크면은 양이온이 더 잘 된다. 그건 그 같은 얘기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묽은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 전극으로 삼으면 화학전지가 된다. 이제 화학전지 만들었네요. 여기 이제 아연판 그죠? ZN. 그다음 구리 CU 그죠? 에다가 이거 이제 묽은 황산 H2SO4, SO4 2- 그죠? 수소 플러스 요 이온들. 그러니까 요 수용액입니다. 묽은 황산 수용액. 여기 이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H2O 그죠? H2O인데 H2O는 뭐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존재하지 않나요? 아주 적은 상황으로, 아주 적은 어떤 확률로 이게 존재하는데 극미세량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 분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O가 요거 수소 두 개 이런 형태로 물 분자가 그냥 있습니다. 그냥 그죠? 분해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구분되지 않고 이게 분리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과 물 분자들과 요거 이제 그 H 플러스 그다음에 SO4 2- 요거 요렇게 물에 떠 있는 겁니다. 그 이온은 요런 것들이지. 이온은 요런 것들입니다. 녹아 있는 상태에서 아연판과 CU를 이제 딱 있다. 요것도 연결시켜 놨다. 그러면은 요 아연판과 구리판 중에 요 놈이 더 그 이온화경이 크죠. 어디 있나? ZN 요 아연 여기 있고 그죠? 구리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죠? 얘가 더 커. 그러면은 요 놈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잘 내놓는다. 그러니까 얘가 내놓고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전자는 또 가만히 안 있어. 요렇게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자가 막 쌓이겠지. 이거 한 알갱이,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 수많은 원자들이 붙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막 점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금속판이니까. 금속 결정 구조는 그죠? 원자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아연 원자들이 몽태로 모여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또 여기서 또 분해되고 보니까 요것도 이온되고 물에 넣고 하면서 전자를 계속 내면서 그죠? 이 전자가 가만 안 있고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왜 또 가만 안 있고 다 가냐 그죠? 그건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르르 가요. 그래갖고 여기에 전자가 막 쌓여. 그러면은 이 전자가 그냥 쌓여서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 않죠. 요 주변에 있는 양이온들 중에 이거 물론 ZN도 있겠지. 그죠? 녹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ZN이 있고 ZN2 플러스가 있고 수소 플러스가 있을 텐데 전자가 누가 받을까요? 주변에 있는 양이온은 요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누가 더 전자를 받을까요? ZN하고 ZN하고 수소 중에 얘가 더 반응성이 더 큽니다. 이온화 경향이 더 커요. 그러면은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얘는 이온이 되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작은 요놈이 전자를 받겠지. 요놈이 전자를 받겠지. 그러니까 여기 막 수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요거 H2가 되면서 기포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볼볼볼볼 올라와요. 기포가 발생하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럼 만약에 도선 연결을 안 했다. 응? 도선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구리는 요 주변에 양이온이 뭐 있습니까? 뭐 ZN 2 플러스 그냥 뭐 ZN 안 녹았다고 했을 때 일단 구리만 있으면 그렇죠? 구리 CU가 있고 H 플러스가 있을 텐데 H 플러스 주변에 H 플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수소가 반응성이 더 커. 이온화 경향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안 녹아 나오겠죠. 얘는 안 내놓으려 그러고 얘는 뭐 그냥 지금 다 내놓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안 받으려 그럴 거고 얘는 안 내놓으려 그럴 거고 딱 그렇죠. 안정된 상황이죠. 그죠? 구리는. 근데 이게 연결 안 됐으니까 그죠? 얘만 보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연 반응성이 더 커. 내놓으려 그러죠. 내놓고 나오려 그러죠. 자꾸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또 경향 그 이온화 경향이 수소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녹아 나오겠지. 얘가 녹아 나오면서 전자가 막 생깁니다. 전자가 막 생겨요. 그죠? 내놓은 전자들이 생기니까 이거 주변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ZN 2 플러스 ZN 2 플러스랑 H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죠? 그러면은 아까 구리는 이제 안 녹았으니까 그대로 뭐 여기 구리 이온은 없습니다. 그죠? 안 녹았으니까.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누가 전자를 받겠습니까? 얘는 안 받고 싶어 하겠죠. 그죠? 얘는 받고 싶어 하겠지. 왜냐하면 얘 둘 중에는 얘가 더 전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얘는 전자를 내놓고 싶어 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또 역시나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수소 H2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포가 볼볼볼 생기면서 그 H2가 올라와요. 그죠? 연결 안 했을 때, 그죠? 연결 안 했을 때. 연결 안 하니까 여기 그대로 있겠지.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연결 안 하면 이제 그런 형식이 나타난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까지 봤습니까? 여기까지 봤습니까? 계속 봅시다.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 표면의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그죠. 같은 얘기죠. 아까 말했던 이제 아연판은, 그죠.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아연판은 이제 요 표면에 있던 그 아연 원자들이 양이온이 됐겠죠. 그래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도선을 타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구리판을 이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거 음극이라 할 수 있고, 이거 플러스 양극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뭐 왜 이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이동하더라.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막 기체가 생긴다. 여기는 기체가 안 생기고 여기는 기체가 생깁니다. 실험적으로. 왜 그렇지? 어떤 그건 모르겠어요. 전류는 반대로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 약속했으니까. 또 봅시다. 계속.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름으로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된다. 그렇죠. 요 이제 양극, 요 이제 음극이 되는 거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만약에 이제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바꾼다. 이거 뭐 왜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산, SO4 2-가, 이거 뭐 구리랑 뭐 반응하는 거, 황화구리가 덩어리긴 한데, 그것도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밑에 깔리고 그러지 않는데 왜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화학적으로 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건 모르겠나.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죠? 메모나트륨을 바꾸고 구리판과 은판, 요 이제 은판을 이거 깔아놨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얘가 더 반응성이 더 크죠? 구리 은. 요 구리고 요 은이래. 반응성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반응성이 얘가 더 커. 반응성이 더 커. 그죠? 그러면은 얘가 더 반응성이 더 큰데 그럼 얘가 이제 잘 녹아 나오겠네. 그죠? 얘가 녹아 나오고 얘가 막 뭐 집화먹은 것처럼 막 녹겠죠. 녹으면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녹으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생기면서 요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죠? 남아도는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여기 전자가 막 몰릴 거다. 여기는 아까처럼 수소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주변에 플러스가 지금 기존에 있던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이거 NaCl이죠. NaCl.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NaCl이 있고 요 녹아 나온 Cu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그럼 누가 받을까요? Na가 있고 Na 그렇죠. 플러스가 있고 Cu2+가 있는데 이거와 이걸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반응이 더 크죠. 그 이온화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내놓으려 하고 얘는 얘에 비해서 전자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온화경이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 여기 전자들이 얘한테는 안 갈 거고 이제 얘한테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받아가지고 구리가 여기에 석출되지 않을까. 이게 맞나요? 이거 뭐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안 가고 전자가 얘한테 가가지고 아마도 구리가 여기 석출되지 않겠나. 여기 뭐 덕지덕지
구리가 붙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리가 높고 여기에다가 노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석출되지 않을까. 주변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변에 막 구리가 막 덕지덕지 붙지 않을까. 뭐 그래 예상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수학 화학 선택하신 분들 이게 맞나요? 좀 그래 예상을 합니다. 또 봅시다. 구리판 그죠?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꾼 후 구리판과 은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된다.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반응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죠. 그러니까 여기가 음극이 넘쳐나는 거죠. 음극, 그렇죠. 음극이 되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 양극이 되겠죠. 그래 보는 겁니다. 이는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이러냐면 이온화 경향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온화를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아연판이 이온화가 됐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이처럼 화학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학 전지에서 이제 음극과 양극은 뭐 어떻게 결정할 때 요거죠. 금속이 또 이온화 경향 요거 가지고 요 크기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마이너스 음극을 사용하면 좋고 이쪽이 뭐 양극을 사용하면 좋다. 뭐 그렇게 이제 결정할 때 요거 이제 이온화 경향을 가지고 뭐 결정한다. 그게 그겁니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또 봅시다. 요 부분을 좀 수화라는 걸 찾아봤는데 제가 뭐 일반적으로 모르던 내용이라서 아무튼 그죠. 봅시다. 요 부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이제 금속의 이제 이온화 경향을 우리는 이온화 경향을 어떻게 합니까? 요 이온화 서열 요걸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아는 건데 이건 이제 만약에 모른다라고 했을 때 반응열의 크기로 그러니까 뭐 실험실에 야 나 이거 다 까먹었어. 근데 반응열을 뭐 이렇게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그러면 반응열의 크기로 뭐 이온화 경향을 결정할 수 있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 뒤쪽에 내용을 하면은 반응열의 크기가 크면은 뭐 이온화 경향도 크답니다. 이건 뭐 좀 처음 보는 내용이라 한번 봅시다. 그죠? 이런 뭐 과학적 상식을 처음 보는 내용이라.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와 이온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 일반적으로 이제 막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원자들이 다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원자 하나가 똑 떨어져 나오면서 그죠? 이거 이온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이거 딱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를 내놓고 이온이 됐죠. 그러니까 2단계 이 이온이 된 것에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거 파란 게 여기 물 분자면 여기 O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극성을 가지죠. 순간적으로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반대 수소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싼다라는 거지. 여기 이게 마이너스 수소가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플러스면은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화라는 건데 수화. 이게 수화 현상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 시멘트 이제 물로 화합할 때 시멘트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이게 굳으면서 돌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물을 확 붓게 되면 이게 이래 생기면서 열이 난답니다. 이게 뭐 약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열이 많이 난대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화가 뭐냐 그러면 물과 물 분자 요렇게 생긴 물 분자죠. 이거 O고 이거 수소입니다. 수소 두 개 H2O니까. 용질 용질 사이에 인력을 형성해 가면서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둘러싸면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난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열이 난대요. 실질적으로 시멘트에다 물을 부으면 생기는 게 이제 수화 반응인데 열이 제법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수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걸 이제 그 반응열의 크기를 반응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수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 반응열의 크기로 이제 구분하는 비교하려고 하기 위해서 수화 현상에 이제 뭐를 이용할 거다. 그 과정을 설명하겠다.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보시죠.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속은 원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원자들이 다닥다닥다닥 막 수억 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덩어리진 게 금속입니다. 이게 금속이 결정 구조예요.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해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알죠. 개별 이온이 되는 것도 전자를 잃고, 응? 그러니까 뭐 주기율표에서 이쪽 부분이 금속이잖아요, 그죠? 금속 부분이 주로 이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주로, 그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금속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를 잃으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뭐 동시에, 그죠? 전자를 잃는 것과 동시에 떨어져 나오는 개별 이온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해질 용액에 담겨있는 아연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된다. 이거 3단계로 나눴네. 자, 봅시다. 전해질에 녹아있는 전해질 용액에 담겨있는 아연 금속이죠. 금속에는 원자 하나가 똑 떨어져 나오고, 일단 떨어져 나오고 1등 1번 일단 떨어져 나옵니다. 왜 떨어져 나오지? 떨어져 나옵니다. 아연 두 번째, 이 아연 원자 전자 두 개를 또 잃는데 일단 1단계 떨어져 나오고 두 번째 단계 전자를 잃는다. 세 번째 단계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되죠. 여기까지는 한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2단계로 봐야 되겠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두 단계. 두 번째 단계 계속 봅시다.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연 금속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요 반응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전자 두 개를 잃는 원자가 떨어져 나오고 아연 원자가 떨어져 나오고 이 전자 두 개를 잃는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답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이면 그 가열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그죠? 온도를 높여준다든가 어떤 뭐 에너지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함으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게 화학반응이 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 한다. 흡열 반응. 그러니까 가열하게 되면 흡열 반응 같은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가열을 하게 되면 더 잘 일어나겠죠. 그죠? 더 잘 일어나겠지. 흡열 반응이니까. 그죠? 아니면 가만 놔두면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버린다. 그죠?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건 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 한다. 반대로 열을 내는 반응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1단계 떨어져 나오고 1단계, 2단계 그죠?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된다. 요 두 단계. 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후 아연 이온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된다. 자, 이 3단계입니다. 그죠? 수화됩니다. 그러니까 아연 이온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요 아연 개별 이온, 아연 이온이 이렇게 이제 수화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둘러싼답니다. 둘러싸요. 이때 수화 이온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수화가 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단계 떨어져 나오고 일단 원자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전자를 잃고, 그죠? 개별 이온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그 이온을 물이 막 둘러싸. 그죠? 딱 둘러싸. 그 반응을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수화 반응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수화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이거 둘러싸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방출한다.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법 많이 방출해요. 그죠? 뜨끈뜨끈할 정도로. 어떤 뭐 과학의 신비죠. 그죠? 과학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단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수화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원자가 똑 떨어져 나와서 이온이 되고, 그죠? 이온이 되고 그 이온을 이렇게 둘러싸는 요 수화 반응. 요때 이제 흡열 반응, 요때 발열 반응. 그죠?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온화 경향과 반응열의 관계. 이온화 경향과 반응열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봅시다. 그 반응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반응할 때 나타나는 열인데, 일정한 온도에서, 그죠? 온도를 고정시켜 놨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거나, 그 얼마나 흡수했냐 이거지. 그 흡수한 열의 어떤 양,
방출한다. 방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지. 방출한 그 양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흡수한 양, 뭐 발열한 양, 그걸 이제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통합해서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에는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한다. 이게 두 개를 합한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에서의 반응열도 반응열, 발열 반응에서 나타나는 열도 반응열. 그죠? 그래갖고 그죠? 어떤 거는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좀 그 얘기 하는데 봅시다 계속.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양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음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양이고 어떤 건 음인데 이거 두 개를 합한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딱 떨어져 나왔죠. 딱 떨어져 나오고 두 번째 그 전자를 내놓는 그 이온 반응, 세 번째 그 이온을 둘러싸는 어떤 수화 반응이었잖아요. 요 단계에서 흡열 반응이고 요 단계에서는 발열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들어간 열의 양, 이것도 반응열이라 그러고 요때 나오는 그 열도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한 값 시그마, 합한 값, 이 두 개를 합한 값 합하면은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몰라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 두 개를 합한대. 그래갖고 어떤 거는 양이고 어떤 건 음이고 뭐 대체로 양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합한대. 그래가지고 반응열의 크기가 결정 나겠죠. 뭐 플러스 100, 플러스 뭐 6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더 크잖아요. 반응열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온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온화가 잘 되는 거. 이게 이온화가 좀 덜 되는 거. 뭐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온화 경향과 반응열의 크기 차이, 요거를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요 관계를, 그죠?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보려고 그랬는데, 반응열이 크면은 이온화 경향이 잘 높고, 이온화 경향이 높으면은 반응열이 또 크대. 그죠? 그 결론을 내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냈나? 흡열일 때 마이너스. 그죠? 반응열은 발열 반응일 때는 그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총합한 값을 가지고 이제 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쭉 나타내 보니까 이쪽이 반응열이 크더라. 반응열이 크더라. 반응열이 큰과 동시에 이온화 경향도 크더라. 이온화 경향이 작더라. 반응열도 작더라. 그죠? 그래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계속 봅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싶었던 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진다. 이온화 경향이 반응열의 크기, 이게 크면 이것도 커진대.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반응열은 뭡니까? 발열 반응의 열의 크기, 흡열 반응의 열의 크기, 이거 두 개 합한 거 짬뽕한 거잖아요. 그 관련됐다. 그죠? 그 관계 관련돼 있다. 그죠?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한다.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응열을 이용해 가지고 막 서열을 알아보고 막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외우면 되죠. 이거 외우면 됩니다. 갈카나마, 뭐 철리, 준합, 수, 구수, 은, 백금 이렇게 그죠? 외워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까먹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발열 반응이 큰 놈이 앞에 서겠죠, 그죠? 반응이 큰 거니까 큰 놈이 큰 거고 작은 놈이 작은 거니까 그죠? 이온화 서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실험해 보니까 이온화 서열을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이온화 서열을 딱 보면 어떤 놈이 양일지 어떤 놈이 음일지 그걸 결정하게 됐다. 뭐 그겁니다, 그죠? 조금 이제 뭐 글에 약간 뭐 과학적 배경 지식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그 이슈 질문을 올립니다. 그죠? 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별로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조금 이제 그 본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봅시다. 금속 이온화의 금속의 이온화 서열이 칼칼라마 알아서 해주고 납수구수금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온화 서열이 이온화 경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유.
이온화 경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유? 이온화 경향이 커서 이렇게 한 건데 결정될 이유가 있나요?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이제 이걸 만든 건데 어쨌든 뭐 전자를 잘 내놓으니까 뭐 앞에 세웠다 뭐 그 정도인가? 그렇게 뭐 좋다 주관적인 뭐 그죠? 이유를 권위자가 말을 빌렸다고? 권위자 나온 적 있나요? 누구 뭐 이름 말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인용한 거 없어요. 틀렸죠. 금속의 결정 구조 변화. 금속의 결정 구조가 변했나요? 금속 결정은 뭡니까? 이거 뭐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금속 결정 구조입니다. 금속 결정 구조가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여기서 원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 원자가 이온이 되고 그죠? 그래갖고 수화되고 요 정도까지는 설명했지. 이제 금속 뭐 구조 뭐 결정 구조가 바뀐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말도 없었고 뭐 어쨌든 그죠? 계속 봅시다. 금속이 이온화에 미치는 영향. 이 뭐 변화해가지고 이온화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어떤 결정 구조가 요런 결정 구조로 바뀌면서 이온화가 뭐 이온화가 커졌다. 금속 이온화가 아니 이온화가 작아졌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죠. 다양한 주장도 없었죠. 그죠?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설명 방식이나 내용 일치가 짬뽕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이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이 화학 전지 발달에 미친 영향?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 뭐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은 설명했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금속이 있다가 이게 뭐 전자를 잃고 나와가지고 뭐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이 뭐 전자 잘 읽으니까 양극이고 마이너스 어쩌고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론이 화학 전지 발달. 그러니까 초기 화학 전지는 이랬는데 뭐 이온화 경향에 대한 이론이 끼어들면서 조금 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발달 단계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초기, 뭐 중기, 후기, 단계별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이온화를 흡열 반응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 열의 합으로 정의. 이온화가 이렇게 두 개 합으로 정했습니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열의 합은 왜 한 겁니까? 흡열 반응의 열과 발열 반응의 합 이거는 합해가지고 반응열의 크기를 만들었죠. 반응열의 크기, 반응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100, 플러스 60, 그죠? 어떤 금속은 플러스 100, 어떤 금속은 플러스 60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더 크네? 그래갖고 그 서열, 이온화 서열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이온화가 이거로 정의했습니까? 정의한 건 아니에요. 이온화가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온화가 뭡니까? 전자를 잃고 자기가 양이온이 되는 거를 이온화로 하는 건데 이거 뭐 합으로 정의했다고? 틀렸죠. 그죠? 정의한 적이 없어요.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좋죠. 화학 전지의 전극을 결정과 이온화 경향과의 관계 딱 떨어지죠. 이온화 경향과의 관계. 전극을 결정하려면은 이온화 경향을 보고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은 양극, 음극. 이온화 경향이 작은 놈은 양극.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주어지죠. 그렇죠? 이온화 경향이 큰 놈은 음극으로 결정하고 이온화 경향이 작은 놈은 양극으로 결정한다. 이런 관계. 이게 주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금속의 이온화 과정. 아까 이온화 과정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금속에서 원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를 내놔 이온화 개별 이온이 되고 그 이온을 주변에 막 수화, 그죠? 물이 막 둘러싸, 그죠? 이건 이제 수화가 나타났다. 이 현상 이온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죠. 아까 ZN 아연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ZN2 플러스 요놈을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설명했다. 이거 깔끔하네요, 그죠? 5번. 그러니까 이거 내용 일치랑 그 뭐 설명 방식이 조합이 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가장 딱 떨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죠? 2번 봅시다.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금속 원자가 이온이 되려면 금속 결정에서 분리돼야, 그죠? 1단계죠. 금속이 이렇게 있다가 1단계 딱 분리되고 두 번째 2단계에서 요게 이제 전자를 잃어. 전자를 딱 잃어.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됐죠. 세 번째, 이 양이온이 된 거를 물이 둘러싼 수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이온이 되려면 일단 분리돼야 되지. 1단계를 말하는 거네요. 두 번째, 금속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이 클수록
이온화가 더 잘 된다. 그럼 이거 아까 했잖아요. 반응열이 크면 클수록 이온화가 더 잘 된다. 이온화 경향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칼칼라마 알아서 해줘. 칼카나마 알아서 해줘. 이쪽 부분이 앞부분 요 부분이 이온화가 잘 된다. 이 반응열이 크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왜 그래 되는지는 설명 안 했지만 그래 된다라고 얘기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못을 박았죠. 그다음 화학 전지에서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금속판이 음극이 된다. 응? 화학 전지에서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그죠? 그렇죠. 이온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게 그 아까 서열에서 칼카나마 알아서 납수구성 음금에서 이쪽이 서열화 큰 쪽이 음극판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온화 경향이 크면은 전자를 잘 내놓으니까 그렇죠? 음극이 된다. 구리판과 은판을 은판이 사용된 화학 전지에서는 이러면 구리가 칼칼하면 납수 구수 은금이니까 이게 더 반응성이 더 크네. 이온화 경향이 더 크네. 그죠? 그러면은 은판의 전자는 구리판으로. 구리의 판에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구리가 지금 반응성이 더 크고 그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얘가 전자를 잘 내놔. 그러니까 여기 내놓은 전자들이 이렇게 은판으로 이동하죠. 거꾸로 된 거죠. 틀린 겁니다. 음판으로 이동하는 거지. 구리판. 제가 이거 확실히 틀렸죠. 금속에서 나온 원자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에너지 흡수 방출이 나타난다. 이거 아까 그랬죠. 여기서 딱 떨어져 나오고 1단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자를 잃었어. 2단계. 그다음에 여기 수화 이온 3단계. 요 단계 전자를 내놓는 요 단계에서 열을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흡열 반응. 그다음에 수화되는 과정에서 뜨끈뜨끈하게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나타나죠. 그죠? 금속에서 나온 원자가 수화 이온이 될 때까지 맨 처음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둘 다 나타났다. 맞죠? 봅시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어려웠나요? 봅시다. 검류계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소금물이 뭡니까? 연마나트륨이죠. 연마나트륨 NaCl입니다. NaCl 그죠? 이렇게 돼요. 역시는 또 거름종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었다. 담긴 그릇이 있다. 세 종류의 금속판 ABC 있고 준비한 후에 ABC 중에서 임의로 두 금속판을 골라서 두 개 찍어가지고 했는데 거름종이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그 전해질을 만들어놨네요. 그죠? 전기가 흐르도록 촉촉하게 젖어놨으니까 두 금속판의 검류계와 연결했으니까 여기 전기가 통합니다. 그 연결한 거 똑같아요. 그죠? 도선 연결한 거랑 똑같습니다. 검류계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실험했다. 이건 뭐 나타내 주겠지. 그죠? 실험 결과 이제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다. 그러니까 전류는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고, 그다음 A에서 C로 전류가 흘렀고, 그다음에 B에서 C로 전류가 흘렀다. 그럼 요런 순서네요. 전류가 흘렀다니까. 자, 그러면은 전류와 전자는 방향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C, A, B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일 경향이 높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 음극이어야 되니까, 그죠? 얘가 반응성이 제일 커야 되겠네. 반응성 크기로 따지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음극이 돼야 될 거냐? 음극이 돼야 되는 게 반응성이 더 커야 되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게 뭐냐? 전자를 내놔야 되니까. 전자를 내놓는다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마이너스를 내놓으니까 주변에 막 마이너스가 바글바글하겠죠. 그러면 음극이 될 거니까 반응성이 얘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마그네슘 구리, 아연 구리라니까. 이온화 경향은 크기가 주어져 있네. 그죠? 마그네슘 Mg, 그 다음에 아연 ZN, Mg, 아연 ZN, 구리 Cu에서 A는 뭘까? ABC가 뭘까? C는 제일 큰 놈이니까, 반응성이 제일 큰 놈이니까 이거 Mg겠네. 그죠? Mg 제일 크죠, 마그네슘. 그다음 두 번째 큰 놈이 아연이니까 B가 Z, A가 두 번째 큰 놈이니까 A가 아연 ZN. C는 뭐냐? B는 가장 작으니까 B가 가장 작은 놈이 구리 Cu. 뭐 이래 되겠네요. 그죠? 맞나?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그냥 다 외웠으면 뭐 칼카나마 알아서 이거 없어도 되죠. 칼카나마 알아서 해줘. 납수구수금에서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 이거 조금 볼만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래 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슈 지문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죠? 이거 좀 볼만하네요. 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설명의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서 이라서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니다.